지난 16일부터 전남 곳곳에 사실상 첫눈이 내리면서 지역에서 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추위로 인해 곳곳이 얼어붙을 것으로 보여 교통안전에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구 30만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광양시가 올해 인구정책 사업에 2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구 늘리기 사업에 대한 전남 동부권 지자체의 기싸움이 계속되면서 광양시가 내린 특단으로 보입니다. 전남관광재단 설립을 위한 출자 출연 동의안이 전라남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6월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 본격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가 이달 말부터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400여 명의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전원 기숙사 등에 임시 격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학 자체 보호시설이 부족할 경우 도와 해당 시군이 보유한 임시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겨울 들어 전남 지역에 처음으로 눈이 쌓이면서 기상 관측 이래 47년 만에 가장 늦은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눈은 광주와 목포, 여수, 신안 흑산도 등 공식 관측망 지점 4곳에서 육안으로 관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광주와 여수, 신안 흑산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새로 내려 쌓인 눈의 깊이 가운데 가장 많이 쌓인 깊이인 최심 신적설이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신안 흑산도는 16일 첫 적설량을 확인했고 목포도 전날 적설량이 2.2cm를 기록하면서 올겨울 수치가 나오지 않았던 기존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여수는 현재까지 눈이 쌓인 기록이 없습니다. 현재 광양과 여수, 고흥을 제외한 19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번 눈은 대기 하층의 차가운 공기가 서해에 접근하면서 발달한 눈 구름대의 영향을 받아 내린 것으로 기상청은 분석했습니다. 18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5에서 10cm이며 추위는 19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전남 지역 곳곳에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며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전남 지역에 사실상 첫눈이 내렸습니다. 올겨울 첫눈이 쌓이면서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즐거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전남 지역에 오랜만에 눈이 내렸습니다. 산과 들은 물론 지역 곳곳에 소복히 눈이 쌓였습니다. 지난 16일 오후부터 내린 눈은 담양 지역에 최대 9cm가 쌓였습니다. 아이들은 추위도 잊은 채 눈썰매를 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눈이 안 올 줄 알았는데 눈이 오고 나니까 너무 좋고 친구들이랑 눈싸움 하면서 노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재밌어요. 빠르고 눈싸움 타는 재미를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눈이 반가운 건 아이들뿐만은 아닙니다. 겨울 작물인 배추 등도 눈을 맞아 더욱 아삭한 맛을 만들어내고 높은 수온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던 김 양식도 조금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민들은 오랜만에 찾아온 눈에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예, 그러나도 2019년도에는 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농사진 사람 입장으로서는 아쉬움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에는 2월 달에 눈을 보게 되니까 참으로 마음이 흐뭇합니다. 겨울철에 눈이 후복이 쌓이면은 병충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적다고 그런 옛날부터서 기상특보로 인해 지리산과 월출산 등 전남 지역 국립공원 탐방로 일부 구간이 한때 출입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진도 울림 산방도 차량 통행이 제한됐으며 18일에는 해제 예정입니다. 사실상 올해 첫 눈이 쌓이면서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오랜만에 행복한 추억이 쌓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인구 30만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광양시가 올해 인구정책 사업에 2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사업인데요. 인구 늘리기 사업에 대한 전남 동부권 지자체의 기싸움이 계속되면서 광양시가 내린 특단으로 보입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주 여건을 안정하는 데 보다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1월 기준 광양시 인구는 15만 3,300여 명.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인구수보다 3천여 명 가까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매달 인구의 전입 전출로 인해 인구 감소와 증가세가 반복되지만 연말 연초에 전출폭이 더 커진다는 것은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는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양시가 올해 인구 정책 전반에 2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층이 광양에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기로 한 겁니다. 가장 어르신들이 희망하는 것이 좀 일 좀 하게 해줘라. 그래서 일자리를 제가 한 3배 정도 늘렸습니다. 직업으로 갈 수 있는 이 아카데미에 대한 것, 또 예를 들어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또 그리고 우리 시에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놓으면 우리가 복지재단에서 시에서 그냥 아무 부담 없이 다 키워주는 그런 여건을 좀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 순천과 광양 여수는 국가산단에 일자리가 밀집돼 있어 3개시 가운데 어디에 살더라도 출근하는 데 불편이 없습니다. 때문에 특정 지역의 공동주택이 괜찮으면 인구 쏠림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광양시는 먼저 국가산단 일자리에만 집중하기보다 신소재 산업과 전기자동차 부품 공장 유치로 새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광양 지역에 새로운 공동주택을 대폭 늘립니다. 일자리가 탄탄하더라도 주거 공간이 마땅치 않으면 전입을 결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광양시는 광양읍과 중마동, 광영동과 고략동 등의 공동주택 조성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2년 안에 인구 7만여 명을 더 수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 5천여 세대가 공급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청년층이 집을 구할 때 전세자금이나 매입자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해서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대규모 도시개발 방향을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6개 와우라든지 황금지구, 목성지구 아마 이게 개발이 된다면 한 인구 7만 정도의 그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요. 출산에서부터 노년까지 생애 주기별 특수 시책을 인구 늘리기 특수 시책을 추진하는데 우리 행정적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전남 지역 인구는 계속해서 줄고 있는 상황이지만 광양 지역 인구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일관성 있는 중장기 계획이 더해져야 성과를 낼 수 있는 인구 정책. 광양시가 관련 사업 전반을 손질하는 가운데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남관광재단 설립을 위한 출자 출연 동의안이 전라남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동의안에는 출자금 10억 원과 인건비, 운영비 등 출연금 10억 원 규모의 출자 출연금이 명시돼 있습니다. 재단은 대표이사 1명과 도 파견 공무원 4명, 기존 문화관광재단 8명과 신규 12명 등 4개 팀 25명으로 출범할 계획입니다. 임원은 도지사와 관광문화체육국장, 재단 대표이사 등 3명의 당연직 이사 등 13명으로 구성됩니다. 오는 3월 재단 정관 마련과 이사진 구성 등을 위한 재단 설립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5월 내에 대표이사를 공모하고 6월 내 재단 설립 허가 신청과 등기를 완료해 7월 출범할 예정입니다.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듯했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다시 지역사회를 긴장하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내외 상황은 어떤지 홍승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 수는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모두 30명입니다. 완치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7일 28번째 환자가 오후에 퇴원했다고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국내에서 모두 10명이 퇴원했고 확진 환자 20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말 사이 추가 확진된 29번째와 30번째 환자입니다. 두 환자는 부부로 해외 여행력도 확진자 접촉 경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즉 확진자의 접촉자로 관리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단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병원에서 입장에서는 역학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이런 환자가 응급실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이제 처음 보여준 사례이기 때문에 일단은 병원들의 준비 체계를 바꿔야 되는 부분에는 이제 분명 영향을 끼칠 거거든요. 우리나라 내에서도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확인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병원들하고 의료기관들하고 이제 방역 당국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확인하고 걸러낼 건가에 대한 작업을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번엔 상황이 가장 심각한 중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17일 기준 확진자 7만 명, 사망자는 1,7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일일 단위 감염자와 사망자는 다소 둔화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상황은 심각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 30개국에서 7만 1,000여 명, 사망자는 중국을 제외하고 일본, 홍콩, 대만, 프랑스, 필리핀에서 각각 1명씩입니다. 나라별 확진자 수를 보면 중국 다음으로 싱가포르가 75명으로 가장 많고 일본 61명, 홍콩 57명, 태국 34명, 한국 30명 순입니다. 이와 별개로 일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는 지금까지 355명의 감염자가 확인된 상황입니다. 배 안에 한국인 14명이 있는데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은 피하되 마스크,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는데요. 발열, 호흡곤란 등 증상이 있으면 국번 없이 1339 또는 지역보건소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전남 지역 11개 대학에 총 533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이달 말부터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4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원 기숙사 등에 임시 격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대학 자체 보호시설이 부족할 경우 도와 해당 시군이 보유한 임시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입국하면 공항에서 전용 버스로 생활시설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수송을 지원합니다. 학교별 공항별로 입국 시기를 대학들이 학생들과 협의해 결정하면 전라남도가 마련한 수송버스로 학생들을 이동시킬 방침입니다. 또 품귀 현상을 보인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각 대학에 긴급 제공하고 발열 여부 확인을 위한 열화상 카메라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22번째 확진 환자가 17일 퇴원했습니다. 광주 전남 환자 중 첫 완치 후 퇴원 사례입니다. 22번 확진 환자는 16번 확진자의 오빠로 설 연휴인 지난달 25일 전남 나주의 집에서 여동생 가족과 식사하며 접촉했습니다. 16번 환자와 딸인 18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자 자가 격리에 들어갔으며 지난 6일 확진 판정을 받고 조선대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입원 당시 발열이나 오한 등 증상 없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던 22번 환자에게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치료제인 칼레트라를 투여하며 상태를 지켜봤고 이후 24시간 간격으로 2차례 실시한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돼 기저질환 등을 확인한 후 퇴원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22번 환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부인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직장 동료와 마을 주민 등 추가 의심 환자 사례도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일선 지자체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저마다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목포시는 일단 공공체육시설을 임시 휴장해 코로나19 예방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1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유달 경기장과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등 3곳을 휴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목포시는 또 체력인증센터와 다목적 체육관도 오는 28일까지 휴관하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할 경우 휴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순서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는 80대 치매 환자가 실종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는데요. 실종자는 이튿날 야산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끝내 숨졌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를 고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지난 16일 자정쯤 해남에서 실종된 80대 치매 환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실종된 지 17시간 만에 해남의 한 야산에서 발견된 치매 환자. 발견 당시만 해도 의식이 있었지만 결국 저체온증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친구 들어와가지고 이제 출동 가가지고 환자 발견했을 때 의식이 있었고 저체온 증상이 드셔서 병원 이송. 앞서 14일 무안에서도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40대 남성이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과 탐문 조사를 벌이며 실종자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선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15일 저녁 6시 반쯤 나주에선 승용차 트렁크 쪽에서 불이 나 배터리와 차량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같은 날 밤 11시쯤 고흥에선 비닐하우스 안에서 불이 나 농작물과 농기계가 소실됐습니다. 이튿날 저녁 6시 반쯤 나주에선 담배꽁초로 추정되는 화재로 상가 건물 일부가 걸렸습니다. 5층 건물에 상가 건물에 이제 4층에서 저희가 조사 중으로 해놨는데 원인은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엔 눈 소식이 전해지면서 출근길 낙상 사고도 속출했습니다. 소방당국엔 밤새 내린 눈에 미끄러져 부상을 입은 환자들의 신고 전화가 하루 종일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전남 대부분 지역이 7cm 미만의 적설량을 기록해 빙판길 대형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공원군이 공직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고 청렴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익명 신고 시스템인 레드휘슬을 도입합니다. 레드휘슬은 기존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보완하고 IP 추적 방지와 내용 암호화 기법 등 최신 보안 기술을 바탕으로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하게 보장합니다. 제보 방법은 레드휘슬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QR코드를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금품 수수와 부패 행위, 부당 지시, 갑질, 성희롱 등 관행적 부패 행위뿐 아니라 고흥 발전을 위한 개선 의견도 가능합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 영하 2도로 시작해서 낮 최고 기온 6도로 예년 기온을 밑도는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외출 시 따뜻한 옷차림으로 보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수요일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며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수요일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하시는 분들은 기상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낮에도 기온이 좀처럼 오르지 못하면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누그러지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영하권 추위로 길이 언 곳이 많으니까요. 미끄럼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